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준입니다. 이번 주도 잘 보내셨나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이죠. 약간 라디오처럼 되게 밝게 인사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무슨 일 있냐? 왜 이렇게 업됐냐? 왜 이렇게 업이 됐냐? 오늘 새로운 시도 하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놀라시는 걸 몇 분 봤습니다. 참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라디오처럼. 웃긴데 한번 해보고 싶어서 했는데 놀라시는 분도 있고 지금도 좋은데요?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 예전처럼 해주세요 했던 분도 기억이 나요. 너무 재밌네요. 예. 그래요.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요, 꽃길이 따로 있나 내 삶이 꽂힌 것을 이라는 오평선 작가님의 책입니다. 표지는 되게 예뻐요. 뭔가 봄꽃이 만발해 있고 뒤에 꽃을 싣고 자전거를 타고 가는 어떤 중년 여인인가요? 약간 그렇게 느껴지는데 머리가 하얘서 잘 모르겠네요.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고 편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여유로워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입니다. 이 책은 많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커다란 걸 쫓고 있지만 우리의 행복이라는 건 내 발 아래 지금 이 순간에 놓여 있었네 라는 말을 이 책이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문장을 정지하고 또 정지하신 듯한 느낌으로 문장이 좋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시를 읽잖아요. 참 문장에 탐복하고 어떻게 이런 문장을 쓸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따뜻하게 위로할 수 있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래서 시를 읽는데 이건 시는 아니지만 마치 시 같은 그렇게 에세이를 다듬고 다듬어서 문장 읽지 않아도 그 마음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니었나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고 싶어가지고 출판사에 연락해서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일정 부분 읽어도 될까요? 물어봤거든요. 또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여러분들께 갖고 오게 되었습니다. 참 저는 좋았는데 여러분들도 제가 느꼈던 느낌 좀 느끼셨으면 좋겠네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오늘도 안녕히 주무시고요. 책 읽어드리고 제가 골랐던 이 책 중에 이렇게 접어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접어둔 부분을 왜 접어뒀는지 그 이유가 뭔지까지 이야기해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안녕히 주무시고요. 감사합니다. 사치스럽게 여유를 부려도 좋은 날, 화창한 봄날, 자전거를 타고 1시간 거리에 있는 한강까지 쉼없이 달려보자 생각하고 집을 나섰다. 그런데 막상 나오니 달리기는커녕 얼마 못 가 멈춰 거리를 구경하고 얼마 못 가 멈춰 꽃잎에 감탄하고 그렇게 가다 멈추기를 반복했다. 허가 그리 급하다고 암만 몸에 달릴까. 세상도 봄도 온전히 느끼면 좋지. 피어나는 꽃들과 눈도 맞추고 우리들 노는 것도 봐주고 수산시장에 들러서 회도 사고 모종 파는 곳에 눈길도 주고 국공장도 구경하고 이러다 보니 3시간이 지났다. 여유로운 삶을 원한다면 복잡하게 따져볼 것 없다.
그냥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된다. 무작정 달리러 나왔다가 발길마다 멈춰 잔뜩 여유를 부린다처럼 삶이 나를 기다려주길 바란다면 20, 30대 불안하다. 계속 달리지 않으면 뒤처지고 세상이 세워둔 줄에서 이탈될 것이란 두려움에 쉬지도 못하고 계속 달린다. 어디쯤 왔나 뒤돌아보는 것조차 사치다. 미래는 이보다 나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로 견딘다. 40, 50대 그다지 안정은 없다. 여전히 생존과 강제 이탈의 경계에서 외줄타기를 하며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가슴 졸이며 산다. 문득문득 가슴 한편이 갑갑해진다. 무엇을 위해 언제까지 쫓기듯이 살아야 할까? 버거움이 가슴을 짓누를 때면 세상이 잠시 멈춰 나를 기다려줬으면 한다. 허나 세상은 절대 나를 위해서 멈춰주지 않는다. 그러니 멈추고 싶다면 스스로 멈춰야 한다. 세상이 세우던 줄에서 내려와 숨을 고르고 나에게 알맞은 속도에 맞춰 다시 걸어가 보자. 세상이 나만 빼놓고 달려갈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들지도 모르지만 그 생각은 결국 내가 만들어낸 것이다. 나만의 시계를 만들어 나만의 시간을 가지면 다른 이의 등 뒤가 아니라 나를 위한 세상을 보며 걷게 될 것이다. 내 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기는 바로 지금이다. 내 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기는 바로 지금이다. 책 속에 넣어 말린 단풍이 고운 모습 그대로다. 가슴속에 오래 간직했던 추억을 꺼내보는 느낌이다. 예쁜 단풍잎을 곱게 말려 애정하는 연인에게 건넸던 순수한 시절. 물질보다 마음으로 호감을 구하던 그런 순수가 통했던 청춘의 모습이 떠오른다. 나는 세월의 때가 쌓여 순수함이 흐려졌지만 잘 마른 단풍을 보니 순수했던 나의 청춘이 떠오른다. 지나고 보니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기였지 싶다가도 지금 이 순간도 세월이 흘러 돌아보면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기였겠지 하며 창밖의 오늘을 바라본다.
지금껏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인생을 살아왔다면 아기는 태어날 때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큰 소리로 세상을 향해 외친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어른이 된 우리는 최대한 남의 눈에 튀지 않게 점점 자신의 존재를 감추며 살아간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고민하기보다 남들이 무엇을 보고 싶어 하는지 고민하며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보여주기 위한 삶을 만들어간다. 인간은 누구나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다. 이 세상에 나는 오직 나 하나뿐이다. 잃어버린 삶을 찾지 않으면 바짝 야윈 낙엽처럼 가벼운 바람에도 힘없이 떨어질지 모른다. 기억하라. 남들에게 보여줄 필요도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자신만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마음이 거칠면 세상이 거칠어진다.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찬 날 팔당댐을 지나 한강을 따라 차를 몰았다. 한파 때문에 한강 수면이 살얼음으로 덮여 있다. 얼음으로 바깥 세상과 흐르는 물속을 차단한 한강의 모습이 마치 내 마음과 같다. 마음이 얼어붙어 거칠어지면 나를 둘러싼 온 감각이 거칠어진다. 무엇도 부드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세상과 나 사이에 벽을 만들어낸다. 마음이 얼어붙은 원인이 바깥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이든 내 안에 냉소적인 태도 때문이든 그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결국 마음을 바꾸는 건 내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바깥을 탓하기보다 안에서부터 마음을 녹여야 한다. 살얼음이 얼음 성벽이 되기 전에. 긴 단절은 세상과 영원한 결별이 될 수 있다. 그러니 불투명한 얼음막을 살살 걷어내고 봄날 같은 마음으로 세상과 다시 마주해보자. 삶에도 사만사온이 있다. 우리나라 겨울 기온은 사흘 동안 춥고 나흘 동안 따뜻한 사만사온의 특징이 있다. 강원도 황태 덕장에서는 명태가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며 제맛을 낼 준비가 한창이다. 사만사온의 덕을 본다. 겨울은 겨울다워야 한다. 매서운 추위가 있기에 그 뒤에 찾아오는 햇살이 더 따뜻하고 소중하게 느껴진다. 사람은 추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잃어버릴 때 죽는다. 우리의 삶에도 사만사온이 있을 것이다.
지금 같은 한파가 영원히 지속되리라는 법은 없다. 한파 뒤에 따뜻한 햇살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며 삶을 단단하게 만들고 나면 비로소 기나긴 봄날이 우리를 맞이하고 있을 것이다. 내가 머물고 싶은 곳은 내가 정할 수 있다. 감옥과 수도원의 공통점은 세상과 고립되어 있다는 점이다. 차이가 있다면 불평을 하느냐, 감사를 하느냐, 그 차이뿐이다. 감옥이라도 감사를 한다면 수도원이 될 수 있다. 경영의 신 마스시다 고노스키의 말이다. 좋은 기사를 봐도 나쁜 기사를 봐도 댓글에서 항상 화가 나 있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다. 왜 그렇게 항상 자신을 수렁으로 밀어넣는 걸까?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곳에 있어도 감옥에 갇힌 기분일 것이다.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세상에서 가장 골치 아픈 곳에 있어도 수도원에 온 듯 평화로울 것이다. 당신은 지금 어디 있는가? 감옥인가? 수도원인가? 좌절은 상황에 지나치게 빠져있는 이에게 찾아온다. 폭풍은 선원들에게 두려운 존재다. 경량과 싸운다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는가. 선장과 모든 선원은 혼신을 다해 폭풍을 이겨내려 사투를 벌인다. 만약 폭풍이 지나가지 않고 계속된다고 생각한다면 과연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 아마도 그러지 못할 것이다. 이겨내려는 마음이 생기기는커녕 배가 난파되는 순간을 눈뜨고 지켜보며 생을 마감할 준비를 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혼신을 다해 노력하는 이유는 폭풍은 지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순간을 잘 넘기면 반드시 맑은 하늘과 고요한 바다를 맞이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인생도 똑같다. 맑은 날이 있으면 흐린 날도 있다. 좌절은 상황에 지나치게 빠져있는 사람에게 찾아온다. 자연도 순리가 있고 인생도 순리에 의해 움직인다. 믿음과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면 좌절의 순간도 분명 지나갈 것이다. 귀하디 귀한 행운보다 흔하디 흔한 행복을 찾아라.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가 봐도 행복한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가 봐도 불행한 상황에서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다. 불행한 사람은
행운을 찾아도 불행하고 행복한 사람은 지척에 널린 것이 행복이다. 사람들은 행운의 상징인 네잎클로버를 찾기 위해 자신 주변에 널린 새잎클로버를 무심코 밟고 지나간다. 나는 귀하디 귀한 네잎클로버보다 흔하디 흔한 새잎클로버로 자주 그리고 충분히 행복한 사람이고 싶다. 네, 오평선 작가님의 꽃길이 따로 있나 내 삶이 꽂힌 것을 책 읽어봤습니다. 예전에 그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라는 책 읽어드렸었던 적이 있죠. 그 책을 지으신 저자분의 두 번째 책입니다. 누군가의 후기처럼 정말 편하고 따뜻하고 힘이 되며 오랜만에 누워보는 낮잠 같은 책이다 라는 그 말이 이해가 되네요. 이 책을 보는 순간만큼은 참 마음이 너그러워집니다. 계속 그런 마음이 이어져야 할 텐데요, 그렇죠? 뭔가 작은 행복도 괜찮을 것 같고 지금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사랑스럽게 느껴지고 그렇게 느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저녁이네요. 이 책의 대부분의 짧은 에세이들이 시 같아요. 아포리즘 같고 먼저 앞서간 선배의 조언 같게 느껴져서 좀 좋았습니다. 이 책에 들어가는 말에 보면 저자가 최근에 겪은 어떤 일이 나오는데 그 일을 통해서 좀 느낀 바도 이 책에 좀 녹아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평생 살 것처럼 살잖아요. 되게 나는 절대 눈을 감지 않을 것처럼 돈에 혈안이 돼 있고 더 많이 가지려 하고 주변에 있는 건 보지 못하고 저부터 그런데요. 예. 그런 순간에 정말 나에게 중요한 건 무엇일까 하는 생각. 나는 좀 지쳐있는 건 아닐까? 난 무엇을 위해 이렇게 열정적으로 사는 거지? 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니었나 합니다. 네. 그런 방향이 올바른 방향성으로 나아간다면 참 좋은 생각이겠죠. 좋은 고민이겠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남은 나의 삶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 그리고 나는 지금 여유 있게 살고 있나? 좀 주변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봄에 핀 꽃들도 보고 봄 냄새도 맡으면서 숨을 쉬고 있나 생각해보면 저는 많이 그렇지 않는 순간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러면서도 좀 숨을 쉬려고 노력은 합니다. 네. 햇살이구나. 공기가 맑구나. 봄이구나. 꽃이 폈구나. 꽃이구나 하면서 잠깐 쪼그려 앉기도 하고 오랫동안 멍을 때리면서 바깥 풍경을 응시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되게 소중하게 느껴져요. 지금 아니면 또 느낄 수 없는 것들도 굉장히 많고 또 그 계절에 맞는 어떤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들이 되게 애틋하게 느껴지고 꽤나 괜찮은 느낌입니다. 그래, 오늘 제가 읽어드린 책에서
몇 부분 접어서 이렇게 소개해드렸는데요. 제가 읽어드린 부분은 일부분에 불과하고요. 되게 좋은 부분이 더 많아서 다 소개해드리지 못하고 기회가 되신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밥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머리맡에 올려두고 자기 전에 조금씩만 봐도 금세 다 읽어버릴 것 같은, 그리고 마음이 좀 차분해져서 잠도 잘 올 것 같은 그런 책이었네요. 그래요. 제가 접어드린 부분을 좀 왜 접었냐 이유를 좀 천천히 이야기를 해보자면, 첫 번째로 읽어드렸던 꼭지죠. 사치스럽게 여유를 부려도 좋은 날. 이 부분은 화창한 봄날 하면서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자가 자전거를 타러 잠깐 한강에 들렀는데 자전거는 타지 못하고 멈춰서 거리를 구경하고 꽃잎을 구경한 그런 이야기를 담은 부분이었어요. 저는 이 부분이 참 좋더라고요. 여유로운 삶을 원한다면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다. 그냥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된다. 그쵸? 여유롭게 살겠다. 나는 그래 좀 내려놓고 조금은 나중에 후회할까? 후회하더라도 조금은 숨 좀 쉬면서 살래. 그게 더 나을 것 같아 라고 결심하는 일이겠죠.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좀 여유롭게. 그런데 왜 주변을 둘러보면 이렇게 바쁘게 살고 돈을 쫓고 막 열정적으로 사는 사람밖에 안 보이는 걸까요? 그런 사람들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적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여유롭게 그리고 자신의 호흡대로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냥 없어 보이는 것 뿐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억지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거든요. 나 지금 되게 여유롭게 살고 있고 나 지금 되게 내 호흡대로 살고 있어 라고 자랑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몰랐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편하게 살고 있고 되게 행복하다라는 걸 몰랐으면 좋겠을 거예요. 아니, 굳이 알리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 지금 이 상태로도 행복하니까, 여유로우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행복하다는 건 아닌데 그럴 것 같아요. 뭔가 더 가지고 싶은 게 있고 사람들을 모아서 돈을 벌어야 하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나 지금 되게 잘 살고 있다고, 나 이렇게 되게 좋은 차 타고 있고 좋은 집에 살고 있다고 되게 홍보하듯 그렇게 사람들을 현혹시킬 것 같아요. 그래서 와, 저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저렇게 사는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이구나 하고 생각하게 만들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너무 그렇게 모든 에너지를 주지 않는 연습을 하는 건 어떨까 하고 작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읽어드렸던 게 삶이 잠시 나를 기다려주길 바란다면 이란 꼭지였죠. 좀 어떻게 시작하냐면 20, 30대 불안하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20, 30대가 불안한 이유로 이렇게 나열을 하다가 또 40, 50대 이야기도 해요. 그다지 안정은 없다 이러면서요. 그러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무엇을 위해 언제까지 쫓기듯이 살아야 할까? 저자의 나름의 해답으로 이렇게 말해요. 버거움이 가슴을 짓누를 땐 잠시 멈춰서서 나를 기다려줬으면 한다라고요.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 빨리 뛰고 있는데 도대체 멈출 수가 없어요. 죽을 것 같은데, 힘들어서 진짜 쓰러질 것만 같은데 멈추는 법을 잃어버린 것처럼, 아니 도저히 멈출 수가 없을 환경을 내가 만들어버렸어요. 나도 모르게. 그럴 땐 참 어떻게든 멈춰야 합니다. 어떻게든 멈춰야 한다고 생각해요. 조금씩이라도, 조금씩 주변을 정리하면서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씩 괜찮아지는 나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어떤 일에 중독돼가지고 내가 그걸 정말 끊어낼 수 없다라는 마음이 들고, 또 끊어냈다고 생각했는데 또 거기에 몰입하고, 그런 나 자신을 발견하고 또 후회하고 그러겠죠. 그런 한이 있더라도 잠깐 멈추고, 그리고 나를 믿어주고, 그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받으면서 그렇게 좀 내가 제 컨디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나를 다독여주는 것, 그건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일일 겁니다. 내가 결심을 하고 조금 어떻게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품는 일부터 시작일 거예요. 그런 말을 해주고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나만의 시계를 만들어 나만의 시간을 가진다 라는 표현이 참 좋았어요. 이 책을 전반적으로 보다 보면 글의 분량이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 작가님이 조금만 써야겠다 하고 썼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썼다가 중요한 부분, 에센스만 골라서 이렇게 정제해서 이 문장만 남긴 게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참 글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이 좋더라고요. 아마 이 책을 보신다면 와, 이 말이었구나 하실지도 몰라요. 저 이렇게 안 되던데, 아무리 글을 써도 이렇게 안 되던데 참 대단합니다. 막 머리에 생각은 있는데 그게 끄집어내지가 않아요. 다 그렇겠죠. 그래서 작가라는 직업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읽는 좋은 에세이가 있는 거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읽어드렸던 책이래. 부분이, 내 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기는 바로 지금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이건 딱 제목만 들어도 감이 오죠. 저자가 예전에 책 속에 넣어둔 단풍잎에 어떤 책갈피였나 봐요. 우연히 그걸 발견하고 내가 이걸 언제 넣어놨지 그랬겠죠. 그러면서 참 이런 순수가 통했던 청춘을 그리워합니다. 지나고 보니 그때가 참 아름답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지금 이 순간도, 지금 나이 들었다고 생각하는 지금 이 순간도 더 나이가 들고 나중에 돌아보면 참 그때 아름다운 시기였지 하면서 돌아볼 것을 떠올리면서 곡시는 끝이 나죠. 정말 그럴지도 몰라요. 지금 바로 이 순간도 조금 지나면 몇 년 후에는 참, 그때 나 젊었지, 그때 나 되게 활력 있었지 할 시기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을 낭비하지 말고 계속 과거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다음은 지금껏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인생을 살아왔다면 이란 곡지도 좋아서 접어서 읽어드렸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공감됐던 부분이 있어서, 거기가 어디냐면, 우리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고민하기보다 남들이 무엇을 보고 싶어 하는지 고민하며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보여주기 위한 삶을 만들어간다 라고 하는데 고개가 엄청나게 끄덕여졌습니다. 근데 이건 인간의 본능이죠.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산다기보다는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어쨌든 같이 살아가는 세상이니까요. 그런데 이게 과하면 나를 완전히 잃어버리면서 사는 사람들을 봤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저 어느 정도 정도를 지켜가면서 나에게 이런 본능이 있구나, 내가 인간이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구나 하는 점을 인정하면서 적정선을 지키며 나 자신도 잘 돌보며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결코 나 자신을 잃어가면서까지 타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 그렇게 살진 말아야겠다 하는 생각 했습니다. 그래요. 다음, 마음이 거칠어지면 세상이 거칠어진다 라는 부분, 이 부분 좋았습니다. 예. 걱정이 막 가득한 날이면 정말 안 좋은 일만 자꾸 생기는 것 같고, 내 인생은 왜 이러지? 왜 이렇게 꼬였지?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지? 하면서 스트레스만 진짜 엄청 받죠. 잠도 잘 안 오고 TV도 재미없고 밥맛도 없고 잘 풀리려고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답답하기도 하고. 근데요, 정말 이렇게 마음이 거칠어지면서 뭔가 스트레스에 둘러싸이다 보면 이 모든 세상이, 나를 둘러싼 세상이 스트레스 덩어리가 됩니다. 그쵸? 우린 모두 다 직감적으로 알고 있어요. 내가 빨리 나와야 되는데 안달하게 되죠. 그걸 우리가 다 알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빨리 극복해야 되는데, 다시 좀 예전 패턴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하면서 이렇게 안달하게 되는데, 어쨌든 안달하기보다는 그냥 조금 그래, 내가 지금 좀 거칠어졌구나 라고 인식하는 것만으로 차분해지고, 그것만으로 상처는 조금씩 아물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디 긁혀서 상처가 났는데 이게 막 상처가 언제 아물지 하면서 계속 보고 있으면 참 안 아무는 것 같아요. 도대체 이게 언제 다 딱지 떨어지고 괜찮아지는 거야, 그거 생각하고 있을 때는 정말 안 없어지다가 문득 그때 다쳤던데 하면서 보면 벌써 다 나아 있는 경험 해본 적 없으신가요? 그렇게 조금은 겸허한 마음, 좀 그냥 그러려니 하는 마음으로 나 자신을 좀 봐주자고요. 다른데 시선도 돌려보면서 좀 너그럽게, 그렇게 너무 올가매지 말자고요. 그러면 좀 금방 괜찮아지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막 힘준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다 알고 있어서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니고 더 잘하실 겁니다. 그쵸? 그렇지 않을까요? 구독자님들이 더 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삶에도 사만사온이 있다라는 이 부분도 좋았어요. 되게 아까 했던 말과 맥락이 비슷하죠. 우리나라의 날씨가 그렇게 사만사온, 3일은 춥고 4일은 따뜻한 그런 날씨가 있는데, 우리의 삶도 그것과 비슷할 것 같다라고 저자의 말인데, 그러니까 또 추운 날이 있으면 또 더운 따뜻한 날도 있을 테니 너무 그렇게 추운 날에 아이고 이게 그냥 안 끝날 것 같아 하면서 안달하지 말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은 언제 들어도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잘 될 거야. 내가
좋아하는 일이 또 다가올 테니까 하는 생각만으로도 기쁘지 않나요? 내일이 월요일이어도 금방 또 금요일이 오겠지 하면서, 아니 또 오늘은 또 이번 주는 월요일도 쉬잖아 이러면서 또 좋아할 수도 있는 거고, 그쵸? 그리고 내가 머물 수 있는 곳은 내가 정할 수 있다 라는 꼭지도 좋았어요. 감옥과 수도원의 비유로 시작해요. 감옥도 이렇게 세상과 단절된 곳이고, 수도원도 세상과 단절되어 있는 곳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감옥에 있는가? 수도원에 있는가? 라고 묻습니다. 마음가짐에 따라 달라지는 게 있다면 바로 이런 게 아닐까요? 둘 다 세상과 단절된 곳에 있지만 누구는 굉장히 슬퍼하면서 살고, 누구는 굉장히 차분하게 만족하며 삽니다. 어디에 있는 건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잘못을 해서 감옥에 들어간 건 중요하죠. 많이 중요하죠. 근데 마음가짐으로도 극단적인 비유를 들었지만 내가 어디에 있는 것과는 별개로 나의 마음가짐만으로 많은 것들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그런 책 보셨나요?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라는 책이 나오는데,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있으면서, 저자가 빅터 프랭클이 있으면서 참 내 모든 것을, 내 옷이나 나의 모든 것들을 빼앗을 수는 있어도 내가 이 상황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며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는 뺏을 수 없다라고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쵸?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느냐, 이 상황에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며 사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그 다음에 읽어드렸던 좌절은 상황에 지나치게 빠져있는 이에게 찾아온다. 폭풍과 싸우는 선원과 선장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들은 폭풍이 지나고 날이 좋아질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싸운다고 말하면서, 만약에 좋아지지 않는다면 아마 그들은 포기하고 말 것이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인생도 똑같다고 말합니다. 맑은 날이 있으면 흐린 날도 있고, 아까랑 또 비슷한 얘기죠. 근데 어쨌든 결국 우리가 사는 이 삶이라는 건 결국은 맑은 날도 있으면 흐린 날도 있다는 어떤 진리,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가 끄덕여졌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알면서도 자꾸 나쁜 일이 내 삶에 닥치면 그냥 다 그냥 놔버리고 싶고 그렇거든요. 이렇게 힘드냐, 지치냐 하고 그러는데, 그때 웅크리고 잘 이렇게 버티고 있어야 또 좋은 일이 나한테 일어났을 때 팍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거겠죠. 제가 유독 그런 부분만 접어놓은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부분이라서 그런가? 이런 걸 보고 좀 약간 편견이라고 하나요? 여기 제가 접어놓은 것만 이렇게 읽어드리다 보니까 다 비슷비슷한 얘기들만 이렇게 좀 읽어드리게 되네요. 다른 내용도 참 많은데. 그리고 귀하디 귀한 행운보다 흔하디 흔한 행복을 찾아라 라는 부분을 마지막으로 읽어드리면서 끝냈죠.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행복한 상황에서 나 행복하지 않아, 더 가져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참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그 사람은 누가 봐도 정말 불행한 상황에서 난 불행하지 않은데? 나 행복한데? 나 좀 잘 살고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래요. 그 불행한 사람은 행복을 찾아도, 행운을 찾아도 참 불행하고, 행복한 사람은 주변에 널린 게 행복이래요. 그런 거겠죠. 불행한 사람은 세잎 클로버들을 주변에 지천으로 깔아두고도 네잎 클로버가 없네, 네잎 클로버 어딨지 하면서 밟고 지나가는 그런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은 이 예쁜 세잎 클로버들을 좀 봐 하면서 그 아름다움에 통화되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자주 충분히 소확행하고 비슷한 개념일까요? 작은 행복들을 이렇게 주변에 많이 특별한 행복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자꾸 사소한 내가 어떤 깨끗하게 어떤 걸 만들었을 때 느껴지는 행복, 맛있는 걸 먹었을 때 느껴지는 행복, 좋은 사람들과 얘기를 나눴을 때 느껴지는 행복, 재밌는 영화, 재밌는 드라마를 봤을 때 느껴지는 행복, 그것만으로도 좋지 않을까요? 뭐 물론 가끔 좋은 차도 하나 사보고 그러고 싶지만 그게 힘들다면 또 그것이 큰 행복을 꾸준히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작고 반복되는 행복,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더 큰 만족감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것 같고요. 그래요, 뭐 좋았습니다. 꽃길이 따로 있나, 내 삶이 꽂힌 것을. 먼 곳에 별을 쫓느라 발 아래 꽃을 보지 못했네. 50만 명이 공감했대요. 카카오 스토리에서. 그만큼 위로가 많이 됐다는 뜻이겠죠? 여러분들도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저도 뿌듯할 것 같아요. 좋은 책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으니까. 괜찮죠? 그래요.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도 자러 가겠습니다. 굿나잇. 안녕. 사치스럽게 여유를 부려도 좋은 날, 화창한 봄날, 자전거를 타고 1시간 거리에 있는 한강까지 쉼없이 달려보자 생각하고 집을 나섰다. 그런데 막상 나오니 달리기는커녕 얼마 못 가 멈춰 거리를 구경하고, 얼마 못 가 멈춰 꽃잎에 감탄하고, 그렇게 가다 멈추기를 반복했다. 허가 그리 급하다고 앞만 보며 달릴까? 세상도 봄도 온전히 느끼면 좋지. 피어나는 꽃들과 눈도 맞추고, 오리들 노는 것도 봐주고, 수산시장에 들러서 회도 사고, 모종 파는 곳에 눈길도 주고, 국공장도 구경하고, 이러다 보니 3시간이 지났다. 여유로운 삶을 원한다면 복잡하게 따져볼 것 없다. 그냥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된다. 무작정 달리러 나왔다가 발길마다 멈춰 잔뜩 여유를 부린다처럼. 삶이 나를 기다려주길 바란다면 20, 30대 불안하다. 계속 달리지 않으면 뒤처지고 세상이 세워둔 줄에서 이탈될 것이란 두려움에 쉬지도 못하고 계속 달리고 달린다.
어디쯤 왔나 뒤돌아보는 것조차 사치다. 미래는 이보다 나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로 견딘다. 4, 50대. 그다지 안정은 없다. 여전히 생존과 강제 이탈의 경계에서 외줄타기를 하며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가슴 졸이며 산다. 문득문득 가슴 한편이 갑갑해진다. 무엇을 위해 언제까지 쫓기듯이 살아야 할까? 버거움이 가슴을 짓누를 때면 세상이 잠시 멈춰 나를 기다려줬으면 한다. 허나 세상은 절대 나를 위해서 멈춰주지 않는다. 그러니 멈추고 싶다면 스스로 멈춰야 한다. 세상이 세우던 줄에서 내려와 숨을 고르고 나에게 알맞은 속도에 맞춰 다시 걸어가 보자. 세상이 나만 빼놓고 달려갈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들지도 모르지만 그 생각은 결국 내가 만들어낸 것이다. 나만의 시계를 만들어 나만의 시간을 가지면 다른 이의 등 뒤가 아니라 나를 위한 세상을 보며 걷게 될 것이다. 내 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기는 바로 지금이다. 내 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기는 바로 지금이다. 책 속에 넣어 말린 단풍이 고운 모습 그대로다. 가슴속에 오래 간직했던 추억을 꺼내보는 느낌이다. 예쁜 단풍잎을 곱게 말려 애정하는 연인에게 건넸던 순수한 시절. 물질보다 마음으로 호감을 구하던 그런 순수가 통했던 청춘의 모습이 떠오른다. 나는 세월의 때가 쌓여 순수함이 흐려졌지만 잘 마른 단풍을 보니 순수했던 나의 청춘이 떠오른다. 지나고 보니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기였지 싶다가도 지금 이 순간도 세월이 흘러 돌아보면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기였겠지 하며 창밖의 오늘을 바라본다. 지금껏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인생을 살아왔다면 아기는 태어날 때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큰 소리로 세상을 향해 외친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어른이 된 우리는 최대한 남의 눈에 튀지 않게 점점 자신의 존재를 감추며 살아간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고민하기보다 남들이 무엇을 보고 싶어 하는지 고민하며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보여주기 위한 삶을 만들어간다.
인간은 누구나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다. 이 세상에 나는 오직 나 하나뿐이다. 잃어버린 삶을 찾지 않으면 반짝이 야윈 낙엽처럼 가벼운 바람에도 힘없이 떨어질지 모른다. 기억하라. 남들에게 보여줄 필요도,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자신만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마음이 거칠면 세상이 거칠어진다.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찬 날, 팔당댐을 지나 한강을 따라 차를 몰았다. 한파 때문에 한강 수면이 살얼음으로 덮여 있다. 얼음으로 바깥 세상과 흐르는 물속을 차단한 한강의 모습이 마치 내 마음과 같다. 마음이 얼어붙어 거칠어지면 나를 둘러싼 온 감각이 거칠어진다. 무엇도 부드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세상과 나 사이에 벽을 만들어낸다. 마음이 얼어붙은 원인이 바깥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이든 내 안의 냉소적인 태도 때문이든 그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결국 마음을 바꾸는 건 내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바깥을 탓하기보다 안에서부터 마음을 녹여야 한다. 살얼음이 얼음 성벽이 되기 전에. 긴 단절은 세상과 영원한 결별이 될 수 있다. 그러니 불투명한 얼음막을 살살 걷어내고 봄날 같은 마음으로 세상과 다시 마주해보자. 삶에도 사만사온이 있다. 우리나라 겨울 기온은 사흘 동안 춥고 나흘 동안 따뜻한 사만사온의 특징이 있다. 강원도 황태 덕장에서는 명태가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며 제맛을 낼 준비가 한창이다. 사만사온의 덕을 본다. 겨울은 겨울다워야 한다. 매서운 추위가 있기에 그 뒤에 찾아오는 햇살이 더 따뜻하고 소중하게 느껴진다. 사람은 추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잃어버릴 때 죽는다. 우리의 삶에도 사만사온이 있을 것이다. 지금 같은 한파가 영원히 지속되리라는 법은 없다. 한파 뒤에 따뜻한 햇살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며 삶을 단단하게 만들고 나면 비로소 기나긴 봄날이 우리를 맞이하고 있을 것이다. 내가 머물고 싶은 곳은 내가 정할 수 있다. 감옥과 수도원의 공통점은
세상과 고립되어 있다는 점이다. 차이가 있다면 불평을 하느냐, 감사를 하느냐, 그 차이뿐이다. 감옥이라도 감사를 한다면 수동원이 될 수 있다. 경영의 신 마스시다 고노스키의 말이다. 좋은 기사를 봐도, 나쁜 기사를 봐도 댓글에서 항상 화가 나 있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다. 왜 그렇게 항상 자신을 수렁으로 밀어넣는 걸까?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곳에 있어도 감옥에 갇힌 기분일 것이다.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세상에서 가장 골치 아픈 곳에 있어도 수도원에 온 듯 평화로울 것이다. 당신은 지금 어디 있는가? 감옥인가? 수도원인가? 좌절은 상황에 지나치게 빠져있는 이에게 찾아온다. 폭풍은 선원들에게 두려운 존재다. 경량과 싸운다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는가? 선장과 모든 선원은 혼신을 다해 폭풍을 이겨내려 사투를 벌인다. 만약 폭풍이 지나가지 않고 계속된다고 생각한다면 과연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 아마도 그러지 못할 것이다. 이겨내려는 마음이 생기기는커녕 배가 난파되는 순간을 눈뜨고 지켜보며 생을 마감할 준비를 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혼신을 다해 노력하는 이유는 폭풍은 지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순간을 잘 넘기면 반드시 맑은 하늘과 고요한 바다를 맞이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인생도 똑같다. 맑은 날이 있으면 흐린 날도 있다. 좌절은 상황에 지나치게 빠져있는 사람에게 찾아온다. 자연도 순리가 있고 인생도 순리에 의해 움직인다. 믿음과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면 좌절의 순간도 분명 지나갈 것이다. 귀하디 귀한 행운보다 흔하디 흔한 행복을 찾아라.